제가 요즘에 요 잉크 드롭 비비, 페리페라 잉크 드롭 비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해본 것 같아서 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사용감 정도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약간 생각보다 오일리하다는? 그런데 댓글에 굉장히 매트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이 케이트 파운데이션하고 섞어서 쓰면 꿀조합이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렇게 발라보려고 합니다. 그분께는 인생 꿀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흔들어서 섞어보도록 하죠. 얘가 묽기 때문에 얘를 먼저 손등에 짜줄게요. OCB를 한 뽕만 짜줄게요. 2호 화사한 베이지를 1대1로 섞을게요, 그냥. 잘 흔들면 잘 흔들수록 약간 농도가 짙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흘러요. 아무거나 뒷공다리로 섞겠습니다. 그분의 논리로는 이렇게 약간 보송한 마무리감이 되는 제품과 약간 오일리하게 느껴지는 이 제품을 같이 섞어주면 지속력도 높아지고 또 케이트가 워낙 커버력이 좋으니까 커버력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잉크드롭 비비의 가장 큰 장점은 얇게 바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리퀴드하고 오일리하지만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오늘 이니스프리에서 제품을 몇 개 받았는데요. 이렇게 브러쉬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통통통 쳐야 되나? 제가 이 브러쉬를 받고 이걸로 한번 발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잉크드롭 비비를 쓸 때 몇 번 안 써봤지만 다이소 똥퍼프로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방금 썼던 스킨푸드 스펀지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은 스펀지로 바르면 별로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파우더 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붕 떠오를 정도로 뭐랄까 그런 오일리한 성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얼굴에 찍고 스펀지에다가 하면 파운데이션이 이 스펀지에 싹 스며들잖아요.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줄 때 색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이 먼저 나오고 안에서 좀 무겁게 들어가 있던 오일층이 나중에 돼서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커버력 되게 좋다 하면서 바르다가 그 오일층이 그 다음에서 나오면서 점점 커버력이 안 좋게 그렇게 밀려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밀리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이 점점 오일하고 합쳐지면서 뭔가 커버력이 없어져 버려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면 더 매트하게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약간 오일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스펀지 안에도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일 때문에 피부 표현도 별로 안 예쁘게 되고 커버력도 더 낮아지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 되게 몰랑몰랑한 이 스킨푸드 파운데이션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되게 굵기 때문에 오일이 안으로 더 쑥 스며들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있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이 다 발라진 다음에서야 오일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느낌엔. 오일도 그대로 뱉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표현을 망할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쓰는 이유가 안으로 제품을 먹는다기보다 이 표면에 있는 걸 이렇게 펴바르는 거니까 조금 더 커버력이 있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뱉어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다 먹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커버력을 위해서는 먹이는 것보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톡톡 발라주거나 문지르는 걸 택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왜 브러쉬로 발라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제가 케이트 파운데이션 섞었기 때문에 약간 더 매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단독으로 바르면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기름기가 도는 피부가 완성이 돼요.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해 보고자 파우더를 입혔죠, 위에. 파우더를 위에 올리면 그 매트한 느낌이 조금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리페라 잉크드롭 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순간에만 가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막 기름기가 올라와요. 저는 겨울에는 그렇게 지성인 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성 피부처럼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기름이. 커버가 필요하신데 얼굴이 조금 건조한 분들은 잉크 드롭 비비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기름기가 제일 거슬려서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방법을 사용해서 발라봤고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 말고 뭐 저는 받았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하고 쓴 거지만 그런 제품도 좋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통통한 제품도 좋고 어쨌든 그 납작한 브러쉬 말고 이렇게 약간 빽빽한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10,000원이라서 이 제품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다는 게 약간의 흠이지 않을까. 학생분들은 특히 페리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브러쉬를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용했던 페리페라 잉크 드롭 비비랑 케이트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이니스프리 뷰티틀 마스터 파운데이션 브러쉬까지 사용해본 결과 제가 이 조합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페리페라 잉크 드롭 비비랑 케이트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르면 커버력도 올라가고 바를 때 당시에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꿀조합이라는 게 얼굴에 올리면서 바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마무리감도 좋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중에 정말 100% 얼굴에 기름이 올라옵니다. 특히 코 쪽에 기름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조합으로 바른 다음에 혼자서 영화관에 갔었는데 영화를 딱 2시간짜리를 보고 나오니까 얼굴에 정말 내가 매트한 마무리였던 나의 얼굴은 어디 갔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름은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로 잘 가려지긴 하더라고요. 커버가 잘 되긴 하는데 꼭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름 잡아줄 때 들고 다니는 그런 팩트로 잘 눌러줘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러 효과, 기름을 가려주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한 4가지 제품의 조합이 장점과 단점을 조금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페리페라 잉크 드롭 비비와 케이트 파운데이션의 조합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깔끔하게 잘 됐고 제가 저번에 앞머리 영상에도 그랬듯이 미리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놓는 중에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빼서 편집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마지막에 왜 인사하는 게 없냐고, 마지막 멘트가 없냐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지막 멘트 할게요.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